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연심입니다. 브랜드 하지만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모르시겠죠? 퍼스널 브랜드에 대한 모든 고민, 당신 브랜드 연구소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연심입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최근 3개월 동안 만나는 사람 10명 기억해 보세요. 그 10명의 이름을 한번 쭉 써보시고요.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연봉을 어림잡아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걸 나누기 10. 그러니까 평균이 나오겠죠. 그 평균치가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연봉의 가치다. 이렇게 평가하면 돼요. 그러므로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죄다 무직이야. 그러니까 무언가를 찾는 사람이야. 이러면 여러분도 같이 그 대열일 거고요.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다 막 연봉, 억대 연봉자들의 모임이야. 그럼 그 사람들은 10억 이상을 또 벌거나 그 이상을 벌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왜냐고요? 그 고급 정보를 그들끼리는 서로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아, 나 돈 많이 벌고 싶은데, 진짜 멋진 일 하고 싶은데, 멋진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러면 생각만 바꿔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뭘 바꿔야 돼요? 우선 만나는 사람을 바꾸셔야 돼요. 근데 이 만나는 사람을 갑자기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서 매일 만나는 우리 가족들이 바뀌던가요? 남편이 바뀌던가요? 아내가 바뀌던가요? 안 바뀝니다. 사람은 어지간해서 안 바뀌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공간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있는 그 공간으로 내가 가셔야 됩니다. 집을 그렇게 바꾸셔서 사람을 오게 하든 아니면 그런 공간으로 내가 움직이셔야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진다는 말로 오늘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럼 내가 도대체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무슨 일이 뜨냐고 물어보기 전에 뭘 고민해야 될까?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는 걸까? 일하는 이유, 사명을 찾는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릴까 합니다. 사람들에게 그 일 왜 해요?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하던 거니까 배운 게 도둑질이라 계속 이거밖에 안 해요. 먹고 사는 일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 일이 아니면 다른 일 뭘 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잘 모르겠어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할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보통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논하다 보면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아니라고 결론이 귀결되게 되어 있어요. 불안하잖아. 뭘 해도 안 된다는 사람들 천지야. 내 주변은. 그러면 진짜 세상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안 되고 있는 거야. 혹시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교화시키려고 말을 꺼내지 마세요. 왜? 그 사람은 들을 준비가 안 됐거든. 자기가 지금 변하지 않는 거, 바뀌지 않는 거를 그렇게 부정적인 표현을 통해서 더 합리화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스로 뭔가를 해봐야 되겠고 이걸 잘하는 사람이 있으므로 그 잘하는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건설적인 이야기가 통하는 사람들하고 자꾸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길이 열립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이 기준을 알려주면 오늘부터 아마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을 보면서 한숨을 쉬게 될 수도 있고요. 지금은 조금 뭔가 불안하고 아직은 뭐 돈도 많이 못 벌고 그럴지 모르지만 앞으로 굉장히 괜찮다. 저 사람 만나면 계속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무언가 하고 싶은 열망이 생기고 이런 사람과 만나고 있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괜찮은 거예요. 자, 자신의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만들고 브랜드 영향력을 지닌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명확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눈에 보이게 정리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지 못해서 그 사람의 가치와 영향력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인터넷에 자신에 대해서 뭐 이렇게 데이터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필요성이나 그리고 그걸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할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희 회사
브랜드 매니지먼트를 하고 퍼스널 브랜드 그룹인 MU에서 재탄생시킨 그 골든 서클로 자신이 왜 이 일을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방법, 프로세스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과정의 발견의 112페이지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일단 골든 서클이라고 하는 건 원래 있어요. 다른 그 작가가 썼던 책의 내용에 들어 있는데 이걸 MU식으로 조금 재해석해서 각각의 영역에 해당하는 걸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퍼스널 브랜드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게 만들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재구성한 워크시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왜 그 일을 하는가? 결국 Y를 찾는 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하면 되냐면 20곡의 넘기를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신도 잊고 있었던 이유를 찾아내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되실 거고요. 내가 일을 하는 이유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가치를 더하는 일이라면 스스로의 확신과 열정이 명확해지면서 그 Y를 찾은 사람과 찾지 않은 사람의 1년 뒤, 3년 뒤, 10년 뒤가 아주 명확하게 갈립니다. 자, 좀 더 쉽게 프로세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일을 하는 이유 20개를 적습니다. 그 일을 왜 하는지, 그리고 그중 뭐 이런 거죠. 나는 이 일을 하면 재미있다, 돈을 많이 번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 그리고 나의 재능을 계속 훈련할 수 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할 수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뭐 되겠죠. 그거를 하고 그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20개 쓴 거 중에. 그러면 가슴 떨리게 하는 게 반드시 돈을 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모든 걸 돈을 벌기 위해서만 하면 투자자 모임에 가셔야 되고요. 경매에 쫓아다니시거나 로또를 계속 사시거나 이런 뭔가 다른, 왜? 돈이 존재의 목적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하는 이유는 고통스럽고 고생스러운데 글쓰기 엄청 피곤하고 힘들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하는 이유가, 글을 쓰는 이유가 바로 내가 나라는 걸 증명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치를 증명하는 이유고, 내가 경험한 걸 글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연결하고 전달하는 게 나의 해야 될 바라고 정의하는 일과 맞닥뜨리기 때문에 힘듦에도 불구하고 글을 쓴다. 이렇게 되면 이건 완전히 다른 가치의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 일을 하는 단 하나의 이유 반드시 찾으시고 이걸 다른 사람에게 공표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표된 목표는 지킬 가치가 있고 지킬 수 있는 에너지가 그 안으로 들어가지만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아무 생각도 안 한 사람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약속하십시오. 약속을 바깥으로 공개하십시오. 이게 핵심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Y를 찾는다. 그건 뭐다? 바로 내가 존재하는 이유, 가치, 신념을 찾는 것이고요. 그건 뭘로 찾으면 된다? 20개를 넘으면서 찾는데 이 20개가 일하는 이유를 나열해서 그 중에 하나를 찾는 방법도 있고, 너 그 일을 왜 하는데? 돈을 버니까. 근데 그거 왜 하는데? 뭐 하니까? 이렇게 계속 물어보면서 답변을 찾는 방식으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무엇을 얻고 싶은가예요. 무엇을 얻고 싶은가는 그 일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들과 연결되는 이제 가치가 뭔지를 찾는 건데, 이건 9 윈도우 페인, 창틀 채우기라고 하는 워크숍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A4 용지를 가로로 이렇게 세로로 쭉 접고 그다음에 가로로 2번을 더 접으면요. 총 하나, 둘, 셋, 넷, 다 6개밖에 안 나오네요. 9칸을 만드시면 돼요. 일단 9 윈도우 페인이니까 접지 마시고 줄을 그어보세요. 그래서 9칸을 만드시는 게 핵심이에요. 아,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줄 2개, 그죠? 세로로 2개 긋고 가로로 2개 그으면 9칸 나오나요? 맞나요? 맞다고 합니다. 맞죠? 오케이. 그 9칸에 내가 그 일을 하면서 얻고 싶은 걸 키워드와 아이콘,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가령 머니 그러면 돈을 실제 그려. 그리고 거기다 돈 이렇게 쓰시면 돼요. 명예, 그 다음에 무슨 뭐 네트워크,
자유, 뭐든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그 일을 하면서 얻고 싶은 걸 키워드로 9개의 창틀 채우기를 해서 딱 한눈에 보잖아요. 아, 그러면 내가 이런 걸 원하는구나를 명확하게 알게 돼요. 아, 이런 걸 내가 얻고 싶어 하는 거구나. 얻을 수 있구나. 그러면은 해야 될 이유랑 연결돼서 훨씬 강력한 동인이 생깁니다. 거기에 나는 작은 빌딩 소유주가 되고 싶어. 그럼 작은이라는 빌딩 자체는 없잖아. 어떻게 해야 돼? 10층 빌딩, 5층 빌딩 이렇게 그림과 함께 그리면 아주 명료해지죠. 그 얻고 싶은 걸 얻는 방법으로 나인 윈도우 페인, 창틀 채우기 방법도 있고요. 드림보드 3T라는 방법으로도 본인이 얻고 싶은 걸 기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투비, 내가 되고 싶은 거는 그 존재 이유랑 해놨죠. 그리고 투 have, 가지고 싶은 거 할 때 갖고 싶은 거를 적으면 되고요. 그걸 하기 위해 이제 to do,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쭉 시간과 함께 5년 뒤, 3년 뒤, 1년 뒤, 한 달 뒤, 지금 바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기록하시게 되면 해야 될 바를 내가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첫 번째 분명히 이거 왜 해야 되는지 찾았어요. 두 번째, 그걸 통해 내가 얻고 싶은 게 뭔지도 명확하게 그려봤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뤄야 될지에 대한 그 실행 방향과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데드라인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겠다. 나 책 한 권 쓰고 싶어요. 언젠가는. 이건 절대 이번 생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구체적인 실천 목표를 동시에 기록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희망사항이 희망을 이루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희망사항일 뿐이야. 구체적으로 날짜와 함께 적힌 실천 전략이야말로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강력한 동기랍니다. 탁월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자기 문답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내용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가 시몽 비로는 테드에 강의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가장 훌륭한 멘토는 자기 자신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문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할 때 자부심을 느끼는가? 스스로도 나 참 대단하다. 자랑스럽다. 누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너무 뿌듯하고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무엇이 나를 일어나게 하는가? 약속 시간인가? 만날 사람인가? 아니면 키우고 있는 애완견인가? 아니면 오늘 아침 먹어야 될 메뉴인가? 그도 아니라면 내가 지난밤 고민하다가 오늘 갑자기 아하 하고 영감이 떠오른 그 일로 무언가 깨닫는 그 순간일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그리고 나의 롤모델은 누구인가? 롤모델이 있다는 건 굉장히 지도와 나침반 중에 나침반에도 해당하고 그 다음에 등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롤모델일 수 있어요. 나는 지금 내가 이 일을 내 혼자 가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절대로 혼자서 가는 길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최초라고 생각하지만 최초도 없습니다. 누군가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길을 지나간 사람의 그 시행착오를 내가 미리 조금 더 안다면 나는 그 시행착오를 조금 짧게 겪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걸 토대로 지금 무언가를 더 함으로써 어떤 경우에는 운 좋게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점프할 수도 있는 그런 지혜도 얻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나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에서 한 50년은 아니구나. 50대까지. 그렇다면 한 30년 정도를 기업에서 종사하신 분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방향을 못 찾아요. 나오고 나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다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시거나 골프장으로 가시거나 바다로 낚시하러 가시거나 그러고는 내가 여기 왜 있지 이러다가 이제 방황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스스로 던진 근원적인 질문을 통해 왜를 찾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게 왜를 찾으면 그에 합당한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에너지다. 자신이 원하는 현실에 진동을 맞추면 그 현실을 얻게 된다. 이것은 철학이 아니라 물리학이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말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 하고자 하는 것들이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내가 원하는 걸 명료하게 하면 강력한 에너지 파동에 의해서 그쪽으로 끌려갈 확률이 높죠.
그걸 명확하게 해놨기 때문에 주파수가 맞춰졌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지직거림도 없고 그다음에 아주 선명하게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방송 녹음을 하고 있는 곳이 CTS 기독교 TV거든요. 근데 여기 처음 오면 여기 PD들이 마이크랑 헤드셋을 세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주파수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목소리도 잘 안 들어가고 귀에도 지지직거려. 근데 이게 딱 맞잖아요. 주파수가 딱 맞으면 아주 선명하고 명료하게 내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파수가 완전히 잘 맞은 상태로 저와 소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불편함이 하나도 없지 않으시나요? 자, 이것처럼 제가 뭘 할 건지가 명료하기 때문에 저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고스란히 그대로 가 닿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것도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미래의 어떤 모습이 목적지고 그 목적지로부터 지금 여러분과 연결되는 에너지 파동을 어떻게 확실하게 주파수로 맞출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러므로 이건 자꾸 발산을 해야 알아볼 수 있게 돼요. 이렇게도 맞춰보고 저렇게도 돌려보고 이런 과정을 이렇게 조율하는 과정, 맞춰보는 과정을 통해서 딱 맞는 거지 그냥 생각하면 딱 맞는 거 이런 건 거의 없잖아요. 그러므로 뭘 하셔야 된다? 조율하고 맞춰보는 시행착오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주파수의 에너지를 딱 하고 맞추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지금 하는 일들이 뭔가 안 맞고 지지직거리고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주파수를 맞추는 과정이구나 생각하면 조금은 덜 불안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잊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현실에 진동을 맞추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요. 똑똑한 대학 졸업생이 로스쿨에 가지 않으면 월스트리트로 향하는 이유는 커리어에 대한 제대로 된 계획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명확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무한정의 선택권을 가진 돈을 선호하게 됩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보다 돈 자체가 더 가치가 크다고 생각하게 돼 있죠. 돈이 목표 자체가 아니라 목표를 이루는 수단이 되려면 미래가 명확해야 합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명료하게 결정을 할 때 돈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돈으로 누릴 나의 미래, 나의 행복, 나의 과정 때문에 돈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건 뭐다? 왜 그 일을 하는가입니다. 어때요? 오늘 이 방송 듣고 나면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3가지 단계로 고민을 조금 더 해보시고요. 왜 그 일을 하는지, 그 일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그 일을 얻게 되는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게 될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why를 찾는 것. 그리고 그 why에 대한 답을 찾으신 다음엔 어떻게 한다? 주파수를 맞추십시오. 에너지 파동을 그쪽으로 꽂아서 명료하게 주파수 맞추는 조율 작업을 지지직거리더라도 잊지 않고 지속하다 보면 딱 맞는 그 순간이 되면서 명료하게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에너지 파워이고요. 그게 브랜드 영향력하고 연결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진짜 좀 불안하지 않고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의 과정을 응원합니다. 당신 브랜드 연구소는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 생각표현연구소, 셀링포인트 연구소, 브랜드 컨셉 디자인이 함께합니다.